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수능 대신 세계 일주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제가 방콕 한 달 살기를 갔다 오고 나서 작년이죠. 2018년 초에 다녀와서 갑자기 여행책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책을 보다가 우연히 집어든 책입니다. 근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의 그 신조가 뭐냐면요. 마음대로 이분의 신조가 마음대로 살 것이다. 마음대로 살되 잘 될 것이다. 이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마음대로 살 건데요.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잘 살 거래요. 이 믿음이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심어주고 싶은 믿음이거든요.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잘 살아. 이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 높은 이 아이 수능을 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인데 수능 안 본다고 했더니 그래 이랬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 수능을 안 보고 세계여행을 부모님께 설득했나요? 라고 했는데 설득을 할 필요가 없대요. 거기에서 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역시 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본 거는 이 학생의 자존감,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이 키우셨는지도 엿보게 되었고, 이분이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자녀 교육서로 참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 인간으로서 배우고 싶은 점 되게 많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수능을 보지 않고 702일간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전 세계를 떠돌았던 박웅 작가님의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SBS, 한겨레, 네이버,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주목했고 여행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 손민아의 싹수다방 등에 출연을 한 그런 학생입니다. 2014년의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아름다웠다. 그리운 시절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운 시절이 아예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것이다. 여행이 우리에게 이런 추억을 주죠. 여행에서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가장 부러운 것은 유럽의 젊은이들이었대요. 개방성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정말이지 훌륭한 발상이다. 통화와 국경의 개념이 사라진 연합체에서 독일에서 공부 중인 프랑스 젊은이는 방학이면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고 이탈리아에서 인턴을 하다 네덜란드에서 취업을 한다. 이 부분을 보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이분은 금수저 이런 거 아니고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되게 알뜰하게 여행을 했어요. 되게 안 좋은 숙소에만 계속 다녔고 계속 일하고 여행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베네수엘라도 가고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도쿄에서 택배를 배달하는데 도쿄에서 계약직으로 택배 배달을 2달 하고 해외에 나가서 1달 반 여행하는 인생을 2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지죠? 2달간 번 돈을 1달 좀 넘는 해외여행에 모두 쏟아붓고 또 일을 하고 쏟아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행을 왜 하냐고. 일만 하며 산다면 죽기 직전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그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을 즐겨야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을 즐기자가 별로 제 삶에서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으면서 이런 책을 보면서 막 대리만족. 그래 이렇게 살았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해요. 공부 못하고 이렇게 멍청해서 대학을 안 간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많아가지고 대학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였고 부모님도 엄청 깨어있으신 분이니까 외아들이 안 간다고 하는데 그래 안 가. 안 가도 돼 라고 한 거죠.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와 페루와 볼리비아와 칠레와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와 브라질을 번갈아 가며 속삭인대요.
카페에서 원두 커피가 브라질산이다, 콜롬비아산이다 라고 써있을 때 자기는 남미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한때 네가 여기 있었노라고, 너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노라고, 한때 지구의 반대편을 네 안방 삼아 활개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른거리면 커피만 보고도 이게 생각나겠어요. 한 번 간 곳을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죽을 때까지 새로운 곳들만 다녀도 세상에 있는 좋은 장소들의 절반도 가보지 못할 텐데 간 곳을 굳이 다시 찾을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멕시코만큼은 다르다. 언제고 다시 가고 싶고 가서도 오랫동안 있고 싶다.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는 막 엄청 가고 싶더라고 하는데 별표를 쳐놓고 여행지로 선택하면 되게 좋겠죠. 배든 비행기든 기차든 버스든 무조건 넉넉한 시간을 두고 터미널에 도착하는 것. 약간의 가능성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터미널에서 지루한 편을 택한다. 국제선의 경우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뭐 놓친 적이 있었겠죠. 쿠바에는 인터넷이 없대요. 5성급 호텔에만 1시간에 $8가량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스마트폰 대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인터넷이 없으니 스마트폰은 쿠바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 여행해서 딱 단절된 디지털 생활, 단절된 그런 것도 괜찮겠죠. 어떤 나라에 갔었냐면 수쿠레라는 도시에 갔었대요. 수쿠레라는 도시에 갔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스페인어 교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개인 과외가 1달러에 1시간에 7, 8달러밖에 안 돼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0원밖에 안 돼요. 1시간에 10,000원. 나 역시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스페인어 과외를 받았다. 중남미 여행에서 스페인어는 필수다. 제가 이거 왜 별표했냐면 혹시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을 때는 여기 이 동네 가가지고 개인 과외 시간당 10,000원 받고 하면 한 달 막 이렇게 하면 금방 들겠죠. 스노클링을 하고 나서 정말 놀랐대요. 수족관에서 구경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었다. 지구의 70%가 바다라던데 이 70%를 모르고 살 뻔했다는 사실이 섬뜩했다. 스노클링 한 번에 다합에 오기로 한 결정이 후회되지 않았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도 나중에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못 해봤고 스노클링을 해봤는데 좋죠.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이빙 경력 23년 차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물을 무서워한다고 이분이 얘기하니까 너는 물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정해 주었대요. 멋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안전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콕에 빠이라는 곳에 갔대요. 뭐 치앙마이 우리가 아는 거는 방콕밖에 없는데 이분은 이제 빠이라는 곳에 갔는데 빠이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은 타이티였대요. 태국 티. 30바트면 커다란 잔에 잔뜩 펄을 넣은 진한 타이티를 마실 수 있었다. 매일 아침에는 50바트짜리 돼지고기 바비큐를 파는 식당에서 10바트를 추가해 밥과 함께 먹었는데 그건 삼겹살의 완벽한 대체제였다. 이렇게 정말 태국이 물가가 싸고 먹을 게 많고 그래요. 이분이 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 대학을 다닐 돈이 없어서 대학에 가지 않은 건 아니다. 어차피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학생 대부분도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다. 다만 집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도 아니고 구미가 당기지 않는 대학을 대출까지 받아서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다른 글에서도 말할 내용이지만 투자 대비 회수율이 너무 낮아 보였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니까 엄청 똑똑해. 계속 읽으면서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지혜롭다. 취직해서 또 학자금 대출 갚다 보면 30 중반 넘어서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 내 모습이 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모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고 뛰어본 패가 수능 대신 세계 일주다. 오히려 딱히 잃을 게 많지 않아서 선택이 쉬웠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학 가서 취직해도 인생에서 크게 득보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 무엇보다 부모님을 수저에 비유하지 말자. 부모님은 그 자체로 소중한 분들이시다. 자기는 금수저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너 금수저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대요. 이거 읽으면서 가슴이 되게 찡했어요. 효자구나. 대학은 안 갔지만 효자야. 자, 그러면 이분은 여행을 갔다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책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페이스북은 이제 팔로워가 8,000명이 넘었고요.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6개나 들어왔고 강의가 막 들어오고 인터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책을 읽는 일이에요. 역시 책을 읽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최근에는 넥슨이라는 게임 기업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한 플레이라는 책과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책을 읽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대학을 안 가도. 그리고 부모님도 대단하세요. 여행 기간 중에 책을 그 숙소로 보내줬대요. 대박이죠. 되게 많이 나와요. 원하는 책을 얘기하면 엄마가 그 책을 그 국가에다가 계속 책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역시 책을 읽으니까 엄마도 아이를 인정하는 거죠. 얘 책 많이 읽어내고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살 거야 라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데는 부모님을 잘 만난 덕이 크다. 집안의 재산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부모님께 수능 대신 세계 일주라는 큰 결심을 어떻게 설득시켰냐고 물었을 때 나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처음부터 반대가 없었기에 설득도 없었다. 별표. 나 이런 부모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래 너 정말 지지한다. 너 정말 잘 살아라 했으면 좋겠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불안해. 너 그러다 돈도 못 벌어. 이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요.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대학을 안 가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데 군말 없이 마음대로 하라고 할 만한 부모님이 몇이나 있겠는가? 물려받을 재산 같은 것은 없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인생의 자치성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나는 부모님을 참 잘 만난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치성을 완전히 보장해주고 있어요. 왜? 나중에 우리 엄마는 참 좋아. 나 그 소리 듣고 싶어. 내 육아의 최대 목표는 아이랑 사이 좋은 거니까요. 마음대로 사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가장 좋은 건 그래도 최악은 아니란 사실이다. 인생이랑 엿이랑 바꿔먹는 일이 와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면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진짜 최악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다. 내 마음대로 안 살았는데 인생이 망가진다거나 힘들게 하는 거. 인생에 후회나 여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인생은 꽤 만족스럽다. 마음대로 살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 탓할 일이 없다. 막 여기서 나는 막 뭐라나 깨달음이 막 오고 이분 막 도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20대 초반이 알고 있죠? 영화를 또 엄청 많이 봤대요.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는 영화에 대한 글을 쓰며 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영화에 대한 내 사랑은 순수한 것이어서 여전히 뭉클하다. 지금 이제 그런 직업을 갖진 않았지만 옛날에 영화를 많이 봤고 그런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랬던 내가 여행에 대한 책을 내게 되었다. 생이 이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그쵸.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었는데 여행책을 쓰는 사람 됐으니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광화문 근처의 독립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시간이 쌓여 길 위를 떠돌던 나를 낳았고
길 위를 떠돌던 시간이 쌓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을 낳았다. 시간이 쌓여 시기가 되는 마법 앞에서 나는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이며 이 시기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올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생의 불확실을 따라 부유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할 뿐이다. 대박.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대요. 나는 내가 될 놈이라는 맹신이 있었다. 믿음을 넘어 확신이요, 확신을 넘어 맹신이었다. 나는 될 놈이니 대학에 안 나와도 무방하다. 될 놈은 될 놈이라 되는 것이지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다. 될 놈의 팔자가 든든하게 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 이 백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봐도 좋다고 생각했다. 수능 대신 세계 일주를 하려면 이 정도 기질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감. 뭐예요? 난 무조건 될 놈이란 자신감이에요. 이분은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고 고강도의 노동을 했는데 임금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나는 다 그러고 살아라는 말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증오한다라고 해요. 하루에 17시간을 일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았대요.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들도 그냥 다 참고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 다 참았다고 해요. 처음에. 이거를 다 그러고 살아. 저도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뭘 다 그러고 살아요. 다 다르게 살죠. 사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어린 나이에 702일 동안 외국을 다니면서 나쁜 사람들 많이 만났겠죠. 친한 형에게 돈을 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어린 나이에 또 돈을 떼어 먹었어요. 그 인간이 내 돈을 떼어 먹은 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떼어 먹을 만한 놈이 떼어 먹을 만한 타이밍에 나타난 것이다. 와, 이거를 어떻게 나는. 맞아요. 사기꾼이 야 투자 도와줄게 했을 때 투자를 결심하고 있고 종잣돈을 모아놓은 사람이 돈을 척 주는 거야. 그 타이밍에 둘이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와, 이거를 다 깨달았다는 게 나는 정말 놀라웠어요. 자, 여행과 독서와 영화를 좋아하는 이 청년이 좋아하는 것이 권장하는 게 있어요. 오히려 나는요, 여행과 독서 중 독서를 권장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인생에 지혜를 주지만 독서가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한 달 동안 유럽을 여행할 돈으로 좋은 책을 사서 읽는 편이 더 나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가 잠깐 샜다만 나의 경우 여행을 하면 할수록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다거나 청춘에 대한 감격으로 벅차오른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 의식주를 최대한 싼 값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우주의 진리, 막 벅찬 감동 이런 게 없었고 그냥 배고프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고 어디 가야지 어떻게 돈 벌어야지 계속 그것만 했대요. 청춘의 의미가 아니라 마키아벨리적 서세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나를 바라보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수는 불리한 판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승리하는 장수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장을 찾아 싸움을 벌인다. 책상은 내 판이 아니었다.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한다는 당위에 얽매이기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았다. 20대 초반에 승부를 책상 앞에서 걸기보다는 외국에서 거는 일이 더 현명해 보였다. 많은 독서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엄마 말대로 요즘은 이런 자신이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말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사회라면 수능 대신 세계 일주는 그냥 공부 못한 애가 도피한 격으로밖에 취급이 안 된다. 그런데 엄마 말대로 했는데 취업은 만만치 않다. 그나마 힘겹게 들어간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라고 결정을 한 거죠.
이 책을 보면서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수능을 2주 앞두고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바로 세계 여행을 떠났대요. 너무 멋지죠. 예. 꼭 학교를 그만두자, 뭐 여행을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는 이 마인드를 정말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오늘 수능 대신 세계 일주 박웅 저자의 책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